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 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오렌지 수확량이 7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1945년 이후에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렌지 주스의 이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번 주 새로운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항공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상당한 노동 인력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브루킹스 연구소가 관련 조사를 벌여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16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노동 인력에서 빠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일부는 쇠약해지는 증상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경험할 수 있다면서 보고서는 이 같은 영향을 전했습니다. 아직 조사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코로나 환자 10에서 30% 정도가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는 미국인을 노동 인구에서 봤을 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7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노동 인구 7명 가운데 1명꼴이 코로나19 증상을 겪었거나 또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개의 다른 조사에서도 각각 23%와 28% 정도가 이 코로나 후유증 영향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총 100만 명 이상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일을 최소 한 차례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특히 일을 완전히 스탑하진 않았더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식의 그런 근로자들까지 계산한다면 또 다른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의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통계가 나왔던데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 근로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다고 진단한 경우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높은 수준의 불안 속에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정신 건강도 일반적으로 더 나빠진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전에 그렇게 생각한 비율은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신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인 65%는 장기간 이어지는 이 증상으로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증상이 없다라고 밝힌 이들은 59% 있었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경제적인 여파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여파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네. 이건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코로나 후유증에 의한 경제적 여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간 점점 쌓여가는 그런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로 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노동력에 더 심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올해 오렌지 수확량이 아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지난 1945년 이후 가장 적은 오렌지 수확량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올해 플로리다주 오렌지 수확량이 90파운드짜리 이 4,450만 파운드 그 상자로 예상된다며 기존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올해 작황이 허리케인 얼마로 대대적 피해를 봤었던 2017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농무부 전망이 정확하다면 올해 오렌지 수확량 1945년 이후 최소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그렇게 오렌지 수확량이 줄어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 전파되는 한 질병 때문입니다. 아하, 이 플로리다주 감귤국은
시트러스 그리닝이라는 감귤 녹화병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감귤 녹화병 뭐냐면 트리 라이스, 귤나무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 흐름을 막아서 열매가 익지 않은 채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과일은 신맛이 강해서 상통성도 없습니다. 감귤 녹화병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그 이후 이 지역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데요. 플로리다 주 당국은 지난 12일 낙과가 평소보다 훨씬 많고 수확된 오렌지도 비정상적으로 작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무슨 태풍이 많이 불고 무슨 기후 탓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질병 때문이군요. 이렇게 네네. 되면은 오렌지 주스 가격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오렌지 수확량이 7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파운드당 1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건 팬데믹 이후 50%가량이 오른 가격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16일 연방농무부가 올해 작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니까 선물 가격은 또 5.1%가 더 급등했습니다. 앞서 그 날씨 때문이 아니고 병충해 때문이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충해도 날씨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퍼뜩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네. 네. 사실 우리가 오렌지는 뭐 먹는데 괜찮습니다만은 오렌지 주스는 건강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좀 안 먹는 그런 그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렌지 주스가 사실은 그 과일보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네네. 또 설탕이 좀 덜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오렌지 주스 소비가 오랫동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렌지 주스가 또 아니고 설탕물이다 막 이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주스용 오렌지 공급도 수요 감소와 함께 덩달아 줄어들었고요. 이 주산지인 플로리다주 감귤 재배 면적은 2001년 이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소비가 팬데믹을 계기로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주스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좀 부정적인 관측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오렌지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연방농무부는 브라질의 오렌지 수확량이 가뭄과 냉해에도 불구하고 올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리고 멕시코,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도 이 미국 내 수확량 감소분을 상쇄시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오렌지 주스를 마셔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 네. 예전에는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잘 마셨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네. 정말 요새는 정말 마셔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새로운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항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항공업계가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Airlines for America라는 미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티븐 딕슨 연방항공청 FAA 청장한테 이 서한을 보내서 5G 중저대역 서비스의 신호 간섭으로 여객기 그리고 화물 수송기 수천 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혼란이 빚어지고 또 국내 상업 활동이 결국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5G 중저대역 서비스 시행을 연기하라는 겁니다. 연방 하원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도 이동통신사 AT&T 또 버라이즌에 미 주요 공항 8주로 주변에선 5G 중저대역 서비스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우리 국가 항공 시스템의 제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FAA와 항공업계가 철저히 평가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CNN에서는 AT&T가 5G 서비스를 늦추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5G 중저대역 서비스로 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이 이동통신 업체들이 5G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주파수 대역 때문인데요. 이 AT&T와 버라이즌은 그동안 28GHz 같은 그런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밴드, 그러니까 이게 3.7에서 4.2GHz 중저 대역으로 전환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역이 항공기 전파 고도계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겹치게 되면 신호 간섭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통신사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40여 개국에서는 이미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항공업계가 이 주파수 대역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해당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이 도입을 2차례 연기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